네, 안녕하세요. 한국정책연구개발원의 이호선입니다. 시간이 좀 늦었네요. 오늘 2시에 시작을 못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모 지방자치단체에 방문을 해서 공무원분들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만 코로나가 심한 것 같습니다.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무쪼록 그 건강 다들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이 봄이 시작되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오후 2시 미래지속가능 포럼 비대면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가장 큰 화두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이에요. 지방소멸대응 기금이어서 이 지방소멸대응 기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긴급하게 한두 차례 더 편성을 해서 3월 말까지는 일단 그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저희 뉴스로 누리집에 들어오시면 강의 내용은 PDF 파일로 전체 다 업로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로 한 번씩 쭉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전히 지금 화두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이 5월 말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한 2달 보름 정도 남았고 각 그 광역시도에 제출하려고 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이제 2달 정도 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각 그 지자체별로 특히 89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이 사업 발굴을 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지방소멸대응 기금의 투자계획상의 사업을 제가 지역 소멸대응 기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지역발전 투자 협약형 사업이라고 했죠. 지역발전 투자 협약형 사업이라고 했는데, 아니 뭐 이런 사업들의 사례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사례를 지난 시간에 제시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포함해서 바로 이어서 마지막 사례 연구까지 긴급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매주 월요일날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연이어서 포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료는 저희 개발원도 독자적으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토연구원의 지방소멸대응 대책수립 연구 보고서와 지난 2월에 있었죠. 제5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정책 세미나의 자료를 발췌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2차 가공 편집한 자료입니다. 상세한 자료도 시간이 있으시면 국토연구원의 이 누리집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보시면 지방소멸대응 정책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변해왔던 이 텍스트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정책 방향이 인구 감소 시대에 활력 있는 지역 만들기, 지역 주도의 분권형 지방소멸에 대응한다, 이런 타이틀들이 있습니다. 타이틀들이 있는데 결국에 저희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거는 균특법이죠. 이제 균특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고, 그래서 지난해 6월에 개정이 됐고, 또 지방소멸대응 기금과 관련해서 다양한 게 여러 가지의 특별법들이 제정이 돼서 지금 발표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 법 조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기보다는 어쨌든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서도 불균형 없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 나가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키워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 정책 방향, 이제 비전 체계도죠. 비전이나 목표 전략. 이 자료는 지난해 12월에 국토연구원에서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참고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생에 걸쳐 건강하고 품격 있는 생활 실현을 한다는 전략, 그리고 공간 창출, 매력적인 공간을 창출한다는 전략, 그리고 일자리 경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경제. 또 네 번째로는 상생과 공존의 문화, 그러니까 지역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그리고 지역이 주도하는, 마지막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역량을 가져 나가야 한다. 이게 5가지의 전략이 있고요. 이 5가지 전략이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5개의 분야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투자계획상의 사업을 발굴하실 때 이 5개의 전략을 하나의 분야로 생각하시고 사업을 발굴해 나가셔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 첫 번째로 보시면 전 생애에 걸쳐서, 이게 생애 주기별입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하고 품격 있는 생활을 실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 요건을 개선해 나가고 교육 기반 확충과 지역 인재 양성, 그리고 의료, 건강 인프라 조성, 특히 CCRT 만들기라든지 이런 건강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략 1에 해당하는 주요 사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화면에 오른쪽에 회색 글씨로 해서 각주들을 달아놨습니다. 옆에 방주들을 달아놨는데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런 사례들은 이제 CCRT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CCRT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줄쳐져 있는 이 CCRT가 어떤 의미냐면 다음 페이지 보면 은퇴자 주거 복합단지를 의미합니다. 은퇴자 주거 복합단지, 그러니까 이 옆에 그 영문으로 풀네임을 적어 드렸고요. 이런 거라든지 또는 대학연계 은퇴자 마을, 이런 것들이 이 건강마을 조성 전략들의 대표적인 사업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매력공간 창출로 생활 인구 확보와 유출을 억제한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유형거주 제도와 생활 관계인구 확충, 여기서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라는 그 정의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생활인구란 해서 주민법상 이렇게 돼 있고요.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인 교류, 이런 목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 단기 체류든 장기 체류든 이렇게 체류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활 인구로 하고요. 그리고 관계 인구는 일본의 그 지역 창생 정책에서 나온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 다양한 시책과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서 이 지역 내에 생활 인구를 확충하는 그런 인구들을 또 이제 관계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출산율을 높여가지고 이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 전 세계가 지금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 국토에 대해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우리 지역만 인구를 늘리겠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생활 인구와 관계 인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늘려나가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전략2는 매력 공간을 창출하고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또는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들에게 문화향유의 기여를 증대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의 두 번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일본의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이게 저희가 이제 제1거주지가 아니고 제2거주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2거주지역에 대한 이 지원 사례들이 나옵니다. 홋카이도나 후쿠시마현, 그 야마나키현이라든지 나가노현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례들이 우리 지역 지자체에서 원용할 수 있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관계인구 활용 전략도 저희가 자료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관계인구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주나 관광이 아닌 지역과 계속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맺고 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인구다. 그래서 생활인구나 관계인구를 어떻게 좀 늘려나갈 건가, 늘려나갈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를 발굴해내는 게 이번에 투자계획상의 사업 발굴하는데 그 포커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도 잘 좀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지역 자원 기반의 생산소득 및 좋은 일자리. 이게 일자리 경제죠. 일자리 경제인데 우리 지역의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차별화된 지역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대부분 인터뷰 해보시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면밀한 인터뷰를 해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 그 투자계획 수립은 금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당장 해가 바뀌면 2024년 투자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앞으로 2년을 제외한 8년 동안 계속해서 매년 상시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강점으로 보이는 지역 자원이 무엇인지를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자원, 고유한 자원을 기반으로 한 이 경제 일자리 창출하는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 간 교류 협력으로 상생 공존의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뭐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같은 경우는 아직 도농이 분리돼 있죠. 완주군과 전주시가 분리돼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자체는 특히 89개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군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거의 예외없이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와 지방 간에 어떻게 하면 교류를 활발하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지역 소멸을,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생활권 단위에 1월 달에 소생활권 사회활성화 기본계획서리 공모사업이 나왔습니다. 뭐 그런 사업들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생활권들을 확장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전략의 네 번째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전략은 우리들이 이제 분권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겠죠. 지난주에 중앙정부의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대선의 투표가 끝났고, 이제 어찌 보면, 진보적인 그런 성향의 정당에서 보수적인 성향의 정당으로 이제 중앙정부의 리더십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리더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이 지방 수술의 지역 수술의 이 분권 역량을 강화한다는 이런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쉽게 바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도의 분권형 계획 수립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좀 시책을 수립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주민이 주도가 되거나 우리 공무원과 주민이 협력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또 투자 계획상의 사업 발굴하는데 주안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살펴봤고요. 말씀드려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서 항상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아니면 시간이 없으시면 자료만 보셔도 좀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투자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 사업 발굴할 때 뭐 분야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아니면 사업 발굴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건가에 대한 큰 흐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략 1부터 전략 5번째까지 살펴봤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유입 정착 분야, 일자리 경제 분야, 그다음에 교육, 의료, 복지 분야, 이런 분야들의 각각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 또는 일본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 그래서 우리가 투자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데, 수립함에 있어서 사업을 발굴하는데 바로 서면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소개하는 그런 강의를 제가 내일 모레 정도에 다시 한번 라이브로 강의를 진행하고요. 여전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라이브는 많이 못 보실 거니까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저희 뉴스 유튜브에 업로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